달동 SK아파트 32평 1340만원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달동 SK 같은 경우에 32평이 조금 흔하진 않은데 군데군데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 발코니 쪽을 봤을 때 이게 보통은 뭐 거실 발코니, 뭐 안방 발코니 여기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짧죠.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입구방 발코니 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이, 발코니 창이 하나 더. 내부 창보다는 발코니 창이 조금 더 비싼데 앞 발코니만 해도 일단은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방 발코니도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확장방이 있다든지 이래서 이 집은 좀 금액이 생각보다 32평에 비해서 생각대보다 좀 금액이 높게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특별한 것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석입니다. 자석. 집에 흔히 자석들을 가지고 계시죠. KCC에서 만든 제가 그 시방서라고 해서 제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시공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시방서라는 게 있는데, 그 시방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외부창이면 외부창대로, 내부창이면 내부창대로 강철 보강제라는 걸 틀이든 문짝이든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석 하나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석을 딱 대면은 네, 요렇게 자석이 어디든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4면 전부 다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틀은 여기 왜 안 붙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틀은 그 강철 보강제 어디 들어있냐면 요 가운데 센터쯤에 이렇게 붙여보면 붙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거실에 있는 분합문인데 분합문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외부창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강철 보강제의 느낌이 내부창이랑 외부창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 건데, 외부창이랑 내부창이랑 강철 보강제의 두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외부창이 또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이 붙을 때의 느낌이, 그 접착이 되는 그 듯한 느낌이 외부창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제 교체 얼마 전에 했는데 앞으로 할 건데, 이제 할 건데 모든 어떤 상황이든 강철 보강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석만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실에 있는 분합문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유리는 22mm의 유리로 복층 유리가 들어갔고, 핸들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반자동 핸들인데요. 똑같이 핸들을 제꼈을 때 안전장치로 인해서 고정이 되는 반자동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13년 품질 보증이 되는 스티커까지 확인을 꼭 하시고, 유리에도 홈CC 인테리어를 꼭 확인하시고, 그러면 13년 품질 보증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틀에도 홈CC 인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지금 입구방인데요. 입구방에는 이중창인데 내부 전용 이중창으로 232라는 제품이 들어왔고, 유리는 22mm로 바깥쪽에는 투명한 유리, 안쪽에는 22mm로 미스트 유리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불투명한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인테리어 몰딩까지. 그런데 이 현장은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뭐든지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는 샤시가 먼저 교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배, 장판, 몰딩, 그 다음에 타일 등 항상 인테리어의 첫 번째 작업은 샤시라는 거. 그래서 샤시부터 끝내놓고 나머지 마무리는 인테리어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튀어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창이 무겁고 열 때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드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건데, 자, 얘를 창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실 때 얘가 창 자체를 밀어주면서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부드럽게 열릴 수 있는 스마트 핸들이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 이 공간에는 그 주방 발코니 공간인데요. 여기는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세 짝으로 된 것을 3W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W가 들어간 곳에는 방충망이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짝으로 된 것을 EW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EW도
두 가지가 나뉩니다. 자, 오른쪽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인데, 자, 이 공간은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좌핸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충망도 왼쪽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이따가 다른 공간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오른쪽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방충망이 오른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고 닫히는 공간에 창이 앞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왼쪽을 쓰느냐 오른쪽에 쓰느냐 차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 공간을 보시면 오른쪽 창이 앞으로 더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도라고 합니다. 우측 핸들을 쓰겠다. 그래서 우측 핸들을 열어보면 방충망이 오른쪽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집을 하면은 100집 가까이가 이렇게 불투명한 걸 거의 넣겠죠. 당연히 밖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방충망이 화장실 내부 창에도 방충망이 딸려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던 좌도어냐 우도어냐, 이쪽은 닫았을 경우에 왼쪽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을 열고 닫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공간은 이제 안방인데요. 자, 안방은 보통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시면 안방창은 거의 3W의 창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3W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W 되어 있으면 제가 양쪽으로 방충망이 달린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열어보시면 당연히 방충망이 없네요. 이게 네, 아직 시공을 덜 한 상태라서 네, 자, 이렇게 방충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방충망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바깥쪽에서 끼워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장이 된 작은 방,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창이지만 내부 창이기도 한, 그래서 발코니 전용 이중창을 넣어야 돼서 안방이나 입구방이나 저런 22mm 유리가 아닌 26mm로 유리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 확장방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로우 유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바깥쪽의 창이든 내부에 있는 안쪽의 창이든 저는 항상 발코니 전용 창에는 두 개 다 로우 유리를 넣어 드립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로우 유리가 양쪽 앞뒤로 두 개 다가 들어간 거 확인을 했고, 자, 이제는 아시겠죠? 자, 닫았을 때 어디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까요? 네, 우측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측으로 사용하겠다는 우측 도어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방충망도 당연히 이번에는 있네요. 이렇게 우측에 방충망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 분합문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테리어 몰딩으로 저희가 감아놨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우레탄 폼이 있고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테리어를 할 때 샤시를 하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싱크대를 새로 교체할 거라서 싱크대를 하면 항상 타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타일로 마감을 할 거라서 저희가 그 몰딩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저희가 마무리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주방에 있는 조그마한 내부 주방창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그 싱크대가 있어서 가리고 있는 현장에는 싱크대 탈부착 비용이 발생을 한다든지 타일이 깨진다든지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처럼 집을 전체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싱크대도 해야 되고 타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틀을 다 철거를 하고 저희 그 샤시 자체를 새 걸로 새 제품으로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창이 사이즈도 커지고 유리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럴 때는 참 예쁘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창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를 새로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인분의 성향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틀을 철거하고 할 건지, 그 다음에 미철거를 하고 할 건지, 그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달동에 위치한 SK 아파트인데요. 평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33평 이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거실 분합문, 주방 분합문, 이렇게 분합문이 또 있고 주방에 또 작은 창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는 좀 금액이 좀 세게 나왔지만, 그래도 부가세가 포함해서 1,340만 원에 이 모든 걸 다 계약을 했습니다.